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평론입니다. 원래 비디오를 제작해서 올렸는데 안타깝게도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랜만에 그 해외에서 로케 형식으로 진행을 하다가 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국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이제 추후에는 또 이제 제가 다녀온 국가 러시아, 중국, 또 독일 관련해서 대중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노선이기도 합니다. 바로 위례과천선입니다. 일단은 노선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복정역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정역 근처에 이제 위례지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추후에 이제 위례 뭐라고 하죠? 경전철이 완성이 되면 복정역까지 손쉽게 닿을 수 있기 때문에 복정역에서 시작이 된다는 점 포인트를 짚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호선 환승이 가능하고요. 장지역까지 이제 원래는 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2017년 1월 노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상당히 노선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도 바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역 8호선, 그 다음에 세곡역, 구룡역, 그리고 양재심내숲역을 거쳐서 우면역, 경마공원역으로 들어가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뭐 노선 환승하는 모습을 보자면은 일단 1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구룡역에서 분당선, 양재심내숲에서 이제 신분당선, 그리고 이제 우면역은 아니지만 경마공원역에서 4호선으로 완승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수서를 거쳐서 가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느 정도 많은 의견에, 네,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서역에서 이제 시작하는 KTX도 있기 때문이고,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수서역 근처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서 또 이제 그 반발을 들고 올라오신 분들이 이쪽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분들이세요. 바로 개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신데, 사실 그 분당선은 예전부터 많이 거론이 되었던 그런 노선입니다. 왜냐면 요 세 가지 역 때문에 그런데, 요 세 역이 한 역만 있어도 충분했는데, 세 역을 설치해가지고 분당에서 살고 계신 성남 시민들이 서울에 올라오실 때 엄청나게 많은 시간적인 손실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면 표정 속도대로 역 간의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속도를 낮춰서 가야 되고, 또 그 안내 방송이 나오자마자 이미 도착이 되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역이 바로 요 강남 3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 역사가 되풀이 되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위례과천선을 통해서 그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한번 관련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와 과천을 잇는 동서광역철도의 역사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강남구에서 도시철도가 유일하게 없는 개포 1사동에선 지역 발전을 위해 두 개의 역사를 유치해야 한다며 주민과 정치권이 나섰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과천과 서초, 강남과 송파를 잇는 위례 과천선. 당초 7개 역으로 기본안이 나왔는데 최근 4개 자치단체가 공동 용역을 벌여 2개 역을 추가하는 건의안을 냈습니다. 여기에는 구룡역과 양재 시민의 숲역 사이 2.8km를 지하로 바로 통과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대포 1사동을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아파트 재건축과 양재 RNCD 특분 지정으로 도시철도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았던 만큼 2만 5천 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일반 시내버스가 없어요. 마을버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고층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입주된다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번만은 구룡초와 호위사거리 2개 역사를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강남구의회 오한진 의원은 최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역사 유치의 당위성을 밝혔습니다. 인근 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의 역 간 거리는 600m에서 700m 정도인데 2개 역을 신설한다고 하더라도 역 간 거리가 900m에서 1km 정도여서 철도 운행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룡역에서 시민의숲까지 지하로 막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포 1사동은 전철은 지나가는데 중간에 전철역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철역을 논다고 하더라도 개포 1사동은 전혀 혜택이 없는 겁니다. 강남구는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건의안일 뿐 현재는 과천 경마공원역과 송파 복정역만 결정된 것이라며 나머지 역사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개포 1사동 지하철역 유치를 위해 유래 과천선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대충 이 정도가 이제 중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면서 주목을 꽉 쥐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네, 좀 관련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디죠? 잠시만요. 네, 여기 되겠네요. 일단은 그 분당선 강남 3리라고 여겨지는 역이 바로 요 지역이거든요. 대모산역, 개포동역, 구룡역입니다. 700m, 660m, 600m라고 해서 사실 탑승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모산역 방송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개포동역에 이미 도착이 되어 있는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세 역 때문에 속도를 많이 내지 못해가지고 신분당선도 새롭게 개설이 된 부분도 있고, 여하튼 상당히 그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노선이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가 됩니다. 강남 3리역이라고 불리워지고 많은 민폐를 끼치고 있는 그런 세계역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거를 이제 요 개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 또 이 역사를 재현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번엔 좀 더 나은 모양이에요. 뭐 800m에서 900m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뭐 1초, 2초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또 차이가 나는 거긴 합니다만은 너무 짧아요,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위례 지역에서 이제 과천 정부 청사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노선이기도 하고 이제 수서역을 거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KTX를 이용하기 위한 노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노선을 그 핀피, 그러니까는 자기 지역만 유리하게 해가지고 부동산 값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집단 때문에 많은 그 공익이 훼손되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포동에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역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대모산역도 그렇죠, 개포동역도 그렇죠, 구룡역도 그렇죠. 거기에 이제 뭐 구룡초등학교역도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뭐 개포동에서는 지하철역이 5개네요. 그렇게 치면은 뭐 반포 1동, 2동, 3동, 4동, 본동에도 역을 다 만들어야 되고 방배 1동, 2동, 3동, 4동, 5동에도 다 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로 시작을 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지하철의 원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마을버스라든지 아니면 시내버스가 해내야 되는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을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좀 나무 위키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이렇게 광역전철 노선이고요. 원래는 네, 광역전철로 계획이 됐던 내용이고, 네, 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바꿔봤습니다. 네,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2007년부터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취소가 됩니다. 왜냐면은 송파 과천간 급행 간선철도라는 사업명으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이제 국토교통부랑 서울시 합의로 9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기로 했었던 거죠. 근데 경제성이 문제가 돼서 2012년 말 이후에 광역철도로 변경이 되었었고 장기 추진 노선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시가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까는 부담을 줄이겠다고 해서 사실 취소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2014년도에는 공식적으로 취소를 했었죠. 뭐 경제성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뭐 강남으로 가는 노선이 아니라서 사실상 서울시에서 뭐 돈을 투자를 해서 회수할 만한 그런 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진행이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
그 이쪽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네, 조금 있으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재추진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9천억 원 중에서 LH목이 2천억 원인데 이제 위례 신도시에 살고 계신 주민들이 집값에 포함된 형태로 냈다면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다시 재추진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 하남 쪽을 통과해서 위례를 통해서 이제 과천으로 들어가는 형식이 되어 있었는데 요거는 경제적으로 약간 좀 좋지 않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아서 새로운 형태의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노선이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5호선이 하남역을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위례 지구는 이제 과천 위례 과천선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복정역에서 시작이 되고 이쪽이 위례 지구이기 때문에 복정역이 왜 위례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이 되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수서역을 거쳐야지 경제성이 나온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구룡역을 통과해서 양재 시민회수 그리고 뭐 양재 R&D 해가지고 과천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개포동 주민들께서 이제 구룡초교역과 포의사거리를 찍고 양재시민역을 들어가자는 의견을 내주시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면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천 시민 여러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서에 이용을 하시기 위해서 전 국민이 수서역으로 오실 텐데 과천이나 분당 쪽 혹은 이제 뭐 경기 동부 쪽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폐를 끼치게 되는 거죠. 네, 개포 1동이랑 4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라면은 버스를 타고서 양재 시내 숲이나 구룡역으로 접근해도 충분한 교통적인 수요가 공급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네, 어쨌거나 15.2km가 되는 구간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또 기사가 있습니다. 최근 개포동 지역 주민들이 개포동에 여러 개의 역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네, 요게 좀 부족하셨나 봅니다. 네, 개포동역, 네, 구룡역, 네, 네, 이 안으로 개통될 시에 제2의 강남리 마을 전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라고 하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용객이 많지도 않은데 쓸데없이 역만 늘어나고 열차 속도는 느려지는 부작용이 생기게 될지 모르는 일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확실히 역 간의 거리가 짧으면서 많은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최대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신분당선처럼 뭐 90km/h를 유지한다든지 아니면은 경강선처럼 뭐 거의 90에서 100km/h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관련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강남 사구에서는 지하철 노선을 두고 동네별 기싸움이 치열하다. 위례 신사선과 위례 과천선 등을 놓고서다. 지하철 노선 확충의 집값에 대항 효제로 작용하는 까닭에 동네마다 노선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 노선 우리 동네로. 서울 강남권에 계획된 신설 지하철 노선 중 최근 유치 경쟁이 가장 치열한 노선은 위례 과천선이다. 총 연장 15.22km로 11개 정거장이 예정된 광역전철 노선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분당선 복정역부터 양재역 3호선 신분당선을 거쳐 과천 경마공원역 4호선을 잇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 네, 다시 한번 네, 주목이 쥐어지는 그런 노선이고요. 많이 답답한 것 같아요. 또 부동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집값에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런 지하철 노선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강남구가 이제 제시한 노선인데요. 또 그 가운데 또 삼성병원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그 일원역에서 사실 그 셔틀버스 타도 되고 걸어가도 그냥 걸어갈 만한 거리인데 여기다가 또 역을 추가로 신설을 하면은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복정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서역 찍고 그 다음에 뭐
세곡역 찍고 구룡역 찍고 양재 심내숲역 찍고 이제 양재 R&D역 찍고 우면역 찍고 경마공원역으로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적어도 그 위례과천선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게 적절 아닌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에는 이쪽에 보시면 좀 동남권인데 되게 좀 복잡해 보이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서역으로 해서 북정역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그 경기 광주역까지 이렇게 바로 한 노선으로 이어버리면은 이렇게 요쪽까지 가서 끝나고 또 요쪽에서 시작해서 요쪽에서 끝나고 하는 그런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경기 광주에서 또 추후에는 뭐 에버랜드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노선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막 노선이 뭐 가위처럼 이렇게 짧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효율적으로 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는 걸로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네티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할지 해서 제가 자주 참고하는 그런 사이트죠. 반응을 살펴볼 때 그런 사이트입니다. GC 인사이드의 이제 철도 노선 지하철 게시판인데요. 좀 댓글이 많이 달린 글로 한번 골라서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댓글 5개가 9개가 가장 많네요. 위례과천선은 왜 위례가 들어가냐라는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북정역부터 시작하는 거 아님? 위례 신도시랑 북정역이랑 꽤 먼데 그냥 집값 올리려고 그런 거 아님?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교적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응응님께서는 위례에서 넣어달라는 게 아니라 위례 주민들이 낸 분담금이 들어가서 그런 거임. 주민들도 어이없어 분담금 냈는데 북정역 출발이라서 라고 하는데 사실 북정역이랑 위례지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북정역부터 시작해서 또 위례 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전철이 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접근성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담금이라고 하셨고요. 또 마찬가지 신분당선 호매실도 분담금 냈는데 지어진이 많이 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혈압이 오르셨다고 하고요. 먼 건 아닌데 북정역 바로 우측부터 위례 신도시 시작이요 라고 하셔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지도처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례선도 북정역부터고 트램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네요. 위례개발 구역 내에 포함이긴 한데 서쪽 끝에 붙어 있어서 라고 남겨주셨고 어차피 위례선 트램으로 연결이라서 접근성 좋음이라고 남겨주셨고 분담금 냈는데 도시 외곽적으로 들어오니 말이 나올 수밖에 라는 얘기가 나오셨고요. 또 그거 수서광주선이랑 연계되냐라고 하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랑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쪽에 가서 끊어지고 또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에 가서 끊어지고 하는 것보다는 뭐 유연하게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들어가는 게 더 경제적인 효율성도 그렇고 승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춘선에 이제 그 배차 간격이 30분이고 경강선의 배차 간격이 30분이고 사량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그러니까 강원도민, 경기도민이 힘들게 서울에 출근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죠. 그 작은 열차 공간에서 몸싸움도 해야 되고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개포동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개포동 내에 5개 역사는 갖추셔야지 만족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이쪽 주민분들께서 권력이 좀 세신 모양입니다. 돈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러한 무슨 위원회까지 만드셔가지고 25,000명 서명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철도라는 게 모든 국민들과 도민들과 시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 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독일이 선진국이잖아요. 갔다 와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더라도 강남의 개포동에 5개 역사를 유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또 계속 한국에 관련된 내용도 다뤄드리고 또 이제 제가 다녀온 독일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또 여행을 가실 수도 있잖아요. 가시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계략적으로 보시면서 이용하실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이미 제가
토막토막으로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보시고 이게 뭘까라고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거에 관련된 영상들 계속 쭉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그거에 관련된 내용 계속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과 함께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